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TV의 우수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음력으로 2019년 마지막 날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그 2019년 우리 외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치를 제대로 못하면, 즉 내치의 실패는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만, 즉 외교를 잘못하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했죠.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내 정치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한심하고 해서 점점 더 정이 떨어집니다. 전 오로지 외교에만 집중해왔고, 특히 동북아에만 집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19년 우리 대한민국 외교를 돌아보고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졸견을 피력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제목은요, 현재의 그 대한민국 외교, 우리 한국답지 않은 외교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한번 달아봤는데,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외교, 를 벗어나자 한국답지 않은 외교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2019년의 외교 성적표, 글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후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냉정하게 더 발전적인 모습을 바라는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과연 우리 외교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그 흔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돌이켜보면은 2019년에 우리 외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에 주력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법론상,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주된 상대로 해왔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미국을 상대해왔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미국에 사실 매달려온 것이지, 의존해온 것이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면 중견가국, 국력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국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를 얼마나 잘 발굴하고 구사했는지,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설득하려고만 하고 호구짓만 당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대미 관계는 어땠습니까? 대미 관계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요, 대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을 잘 활용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북한과의 관계는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맹종하고 눈치를 본다라는 그런 비난이 저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악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한러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면하죠. 사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은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면서 미국하고 전혀 자기들은 쳐다봐주지도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라는. 우리 러시아도 미국보단 국력이 떨어지지만 무시 못할 나라인데, 한국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강화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카드로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2019년 12월 23일에서 24일 시진핑 수석과 정상회담도 했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2020년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나마 한중 관계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2월 2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줄곧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정말 절실히 원했습니다. 사드 철에 말로는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중국 국내용이라고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국의 속내 시그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한국도 원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한국에 다가가기 쉽지 않은 장애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만 해도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 기회가 3번이나 있었고 중국 측에서는 그걸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외교는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2020년에는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가 전개해온 대한민국 외교, 대한 외교가 아니라 서한 외교, 서한민국의 서한 외교와 같은 약소국, 최빈국 외교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서한 외교에서 벗어나서 대한 외교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와 관련돼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우리 정부에 졸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정 국가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 위주의 외교. 우리는 주변 4강, 주요 4강이라면서 왜 특정 국가를 위주로 거기다 올인하다시피 합니까? 어떤 국가든지 이제는 특정 국가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특정 국가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1극에서 다극으로 국제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극 위주의 외교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명 교체계에 아직도 혹은 명청 교체계에 아직도 명나라,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에 맞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전환기에서는요, 당연히 특정 국가 위주의 외교 행태도 수정이 기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직도 우리는요, 양자 외교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변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변 4강, 주요 4강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주변 4강에 대해서 얼마나 고루고루 관심을 가지고 잘 외교 행위를 전개해 왔습니까? 우리는요, 아직도 양자 관계의 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미 관계만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주변 3강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등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양자 관계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이 주변 4강이 각각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각국의 역학관계도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우리의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양자 외교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요 4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미 외교만 쭉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하고의 관계 외교를 회복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기들을 조금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방비한 안타까운 외교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주변 4강을 골고루 잘 검토하면서 활용하는 복합적인, 종합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요 4강을 대할 때 해당 국가에 적합한 최적의 외교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70여 년 동안 우방으로 같이 지냈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국력이 열세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협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딜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채지 않습니까? 미국에 많이 익숙하니까 미국의 시그널도 잘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중국으로 국한시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요, 중국은요,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이전 동영상, 2019년 12월 28일 날 미중 패권 전쟁 시대 미국 스타일과 중국 스타일 이렇게 다르다. 다시 한번요. 2019년 12월 28일에 미중 패권 전쟁 시대 미국 스타일과 중국 스타일 이렇게 다르다 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미국은요, 무슨 일 있으면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알기 쉽게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정반대죠. 간접적이고 은유적이고 함축적이고 도대체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구 스타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울리고 어떤 몸짓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린 전혀 모르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저런데 얘네들은 왜 이래? 쟤네들은 정말 이상해.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탄하고 손가락질 한들 중국은 바뀌지 않거든요.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를 하려면 그런 중국의 특징을 잘 알고 그런 중국의 행간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라면 시진핑 방안은 이미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6월 달에도 기회가 있었고요. 그 8월 달에도 기회가 있었고요. 국정절 연휴 끝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중국인들하고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근데 우리가 너무 무방비한 겁니다. 오로지 웨스턴 스타일, 미국 스타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젠 그러면 안 되죠. 일본하고 외교할 땐 아베, 소인배 아베가 꼼수로만 일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던지고 약간 다른 행동을 보일 듯한 우리는 와 하면서 아베가 달라진 것 같다는 식으로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베의 꼼수 외교에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꼼수를 피우는지를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대로 읽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대로 읽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제대로 읽고 다가가면서 윈윈을 주도하는 그런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외교에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요. 대한민국 외교, 2020년 대한민국 외교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른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외교 전술을 각각 주변 4강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이걸 또 종합적으로 주변 상황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등등을 제대로 수립해 갖고 더 멋진 외교를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2020년을 계기로 멋있는 대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제대로 열심히 제대로 된 노력, 결과도 중요한 그러한 것이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노력을 멋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피 뉴이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신년 콰이르. 대한민국 파이팅!